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제 입춘 뒤에 좀 춥드니까 다시 이제 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2028년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가 세계를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일자리를 쓸어버릴 것이다. AI는.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고서의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매일 제미나이를 상당량을 쓰고 있는데 야, 이렇게 똑똑할 수가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자꾸 기억력이 줄어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아주 다른 결과를 보면서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 위기는 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하이퍼라이트 CEO인 우리가 매트 슈머가 쓴 뭔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시트리니 리서치에 나오는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네. AI 혁명이 불러올 파괴적인 이 혁신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네. 이 두 개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면 어떻습니까? 네.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망한다. 이게 2028년 그 가상 시나리오, 이게 사실 SF 비슷한 건데. 2028년은 2년 남았어요. 네, 이게 뭐 재밌게 그냥 쓴 건데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 폭락했다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억 달러 이상이 날아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왜 이렇게 불안한가 보면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 이익이 날까라는 불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한국은 또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반도체를 열심히 팔고 있으니까 이건 실물을 파는 거고 미국은 아직 돈을 쏟아붓는 것만큼 언제 이게 그 돈이 벌릴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또 이번에 이제 이 보고서는 이게 이제 우리 포드 자동차 1930년대 포드 자동차는 자동차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싸게 만들어 팔고 임금을 높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자동차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중산층을 만들어 나갔죠. 그렇죠. 이거는 네. 이제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이 다 이 백수가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임금이 사라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걸 물건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실업률이 2년 뒤에 10%를 치솟을 거다. 지금 이제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 2% 정도 실업률인데요. S&P가 뭐 40% 가까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게 말 그대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진짜 같다라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 시나리오를 보면 2025년에 에이전트 코딩이 나타났다.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이고요. 예. 내 서비스 기업이 폭락할 거다. 이것도 사실 며칠 전에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면 이제 비자라든가 마스터 같은 이제 그 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들이 몰락하기 시작할 거고 미국의 모기지론이나 사모대출이 폭락하면서 2028년이 되면 주택 시장이 무너지고 금융 시장이 무너지고 산업 전체가 완전 붕괴되는 지경까지 갈 거다라는 이제 말 그대로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정말 미국 사람들이 진짜 겁을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AI라는 게 거대한 변화를 벌고 있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 증시는 과거로 보면 미국 네. 증시가 떨어지면 한국 증시 떨어지고 예. 미국 증시 올라가면 한국 올라간다. 이번에 미국 증시 그렇습니다. 떨어지는데 이번에 한국은 6,000포인트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이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지금 다른 부분, 한국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고 또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제 혁신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빅테크지만 이건 이제 빅테크는 AI와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맞춰져 있고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업 그동안 했던 플랫폼 기업들을 다 지금 AI가 다 집어삼킬 거다.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뭐 여행 서비스, 그다음에 컨설팅, 뭐 모든 그런 이제 서비스들, 그다음에 중개가 사라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화제가 됐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GPT-4, GPT-5, 그다음에 이제 이 클로드 소네트 올라가면서 계속 이게 이제 얼마나 이 업무 인공지능의 속도가 높아지느냐 하는데 과거에는 사람이 10분짜리 일을 AI가 대체했어요. 네. 지금 몇 시간짜리 일을 대체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며칠 동안 할 일을 몇 초 만에 끝내버리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속도 위인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 2025년까지 일려면 최근 나온 그림은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림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선형으로 이게 올라갔다면 이게 앞으로 미친 듯이 이게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앞으로 사람이 며칠, 몇 년 걸릴 일을 한꺼번에 AI가 뚝딱 처리해버리면 지금 이제 AI가 직접 스스로를 코딩하는 단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unknown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아는 것. 알지만 모르는 것. 이거는 지금 이제 unknown. 모르지만 모르는 것.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는 AI가 뭔가 뚝딱 결과를 내놓는데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충격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백희성 그 건축가에게 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은 건축가예요. 네네. 그런데 과거에는 20명이 6개월 동안 하던 일을 네. 그 도면 그리는 거를 두 네네. 명이 일주일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네. 이제 10 개발자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10명의 몫을 하는 이제 개발자가 있는데 AI를 써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한 사람이 100명의 일을 하는 그런 개발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AI를 이제 활용해서 그러면 옛날에 이제 뭐 그 한 팀이 아니라 한 부서 단위를 한 사람이 어떤 천재 개발자, 천재가 아니에요. AI를 잘 다루는 개발자가 대신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시니어 개발자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몇십 명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편은 그렇게 되면은 미숙련 부분은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또 유능한 사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 맞습니다. 보여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네카라 쿠베 토닥냐 해서 이제 그 판교에 가면 이제 1층에서 이게 그 이제 스카우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개발자들 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어가면서 부르는 게 값이고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게 무슨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개발자들이 다 일제 잃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네네. 더 심층적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재밌는 건 IBM이 참 미국의 전통적인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만드는 네네. 이 기업인데 여기가 2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는데 이게 왜 이런 그림 현상이 한번 생긴 띄워주세요. 거죠? 이게 이제 IBM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옛날 금융기업이나 발전소라든가 또 그 군사시설 등에는 이 옛날 컴퓨터들 그대로 쓰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사 만드는 거 영화도 보면은 맞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 언어가 코볼이라고 저도 대학교 때 잠깐 배웠었는데 굉장히 이제 구닥다리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이게 코볼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옛날 프로그램이니까 요즘 이제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 높고 굉장히 그 노가다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언어죠. 그래서 이거는 IBM 말고는 할 수 있는 데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클로드 최신 버전이 이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이것도 뭐 몇 초 만에 뚝딱 다 해결해 버려서 IBM의 사업 자체가 지금 날아가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IBM 그동안 이제 그 기업 그다음에 그 메인프레임 솔루션 사업 부분이 통째로 지금 사라질 거다. 이게 그래서 이제 25년 만에 최대 폭락, 13%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 IBM 같은 경우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완전히 이 시장 자체로 이제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IBM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이런 게 나타날 거라는 게 최근 이제 이 둠 보고서의 핵심인 거죠. 네, 저는 이제 저 기사 보면서 제가 이제 CES 가봤었거든요. 네네. 그 IBM이 만든 양자 컴퓨터를 봤는데 네네. 그게 거의 예술품 같아요. 응? 그 연세대학에서 그 이제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네네. 그 한번 더 두고 보죠. 자, 이제 계속해서 그 새로운 AI 모델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산업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세계적인 보고서를 보면은 네. 구글이 위너가 될 것이다. 네. 또는 아니다. 오픈 AI다. 네. 그런데 이 AI 기업의 승작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게 리포트 상으로는 그 어떤 근거에 기반하면 어떤 것들이 어떤 논쟁들이 있나요? 사실 그 논쟁 자체가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레딧에서 나온 그 이제 유행하는 짤인데요. 보면 이제 다들 뭐라고 하냐면 세계 최고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글록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한 번 하고 또 클로드가 한 번 하고 오픈 AI가 한 번 하고 계속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인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클로드가 세계 최강의 지금 AI가 나타났다 하면서 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또 오픈 AI 최근 버전이 더 강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여긴 또 없지만 딥시크가 최신 버전 또 여름에 내놓으면 그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 최고급 메모리를 쓰지 않고도 혁신적인 그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게 나오고 전기를 누가 더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얼마나 더 추론이 발달하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는 알아서 내 컴퓨터를 다 뒤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
웹브라우저를 직접 실행하는 단계까지 심지어는 와서 결제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지금 최강이냐라는 게 이번 주의 진단과 다음 주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네 가지 모델들이 다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최강자인지를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걸로 보면 우리 서버린 AI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보면 이제 최근에 그런 우리 원조는 또 네이버 클로버 클로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 뒤쳐져 있어요. 뒤쳐져 있고 지금 이제 국가대표 AI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뒤쳐져 있고 사실 이제 우리만의 그 이제 완전히 베이스드 모델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서버린 AI가 자주국방 같은 건데 한편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또 선진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자, 근데 매트 슈머 리포트에서 네. 뭔가 거대한 것이 온다. 네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거대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개발자의 50%가 사라질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 보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직관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판단력 이걸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이제 사람의 이 명령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한 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대충 뭐뭐 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굴려가지고 뭐 결과물을 내놓는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내놓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는 사람의 거죠. 뇌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뇌를 뛰어넘는 단계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노가다를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통찰이라든가 아니면 직관력을 뛰어넘는 단계의 결론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통찰을 외주화하게 되는 사고나 직관을 외주화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아까처럼 상위 5% 개발자들, 상위 5% 기획자들은 여전히 뭔가를 AI를 써가지고 만들어내겠지만 나머지 95% 사람들은 AI가 자기 AI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AI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노동력을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년 내에 화이트 칼라가 50%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제가 어느 뇌과학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잖아요. 100개씩.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족들 것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래 가사를 많이 외우다가 노래방가가 생기면서 또 이제 다 잊어버렸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결국은 질문하는 능력, 호기심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게 마지막 남은 영역이었는데. 네, 근데 AI한테 자꾸 물어보다 보면 결국 스스로 메모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안 하면 우리가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치 전화번호를 잃어버리고 노래 가사를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사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제일 위험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도 남아 살아남는 거는 우리 물건 파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 F1호는 자기 인맥, 그다음에 자기 수많은 쌓아온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자동차 팔거나 보험을 팔거나 부동산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 비즈니스는 남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폭락했던 건 그런 중개 비즈니스도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이 중개 비즈니스라는 건 그 약간 마찰이 있는 거잖아요. 가격에 대한 갭이 있는 거고 정보 비디시장이 있는 건데 그럼 비즈니스의 해자가 다 무너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진이 제로로 수렴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100원이라도 쌀 수 있는데 싸게 살 수 있는데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주문을 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아는 딜러들, 내가 좀 그 친한 딜러들, 그다음에 내가 좀 가까운 누군가를 통해서 주문을 냈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험도 박살나고 아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 아는 중고차 딜러도 필요 없고 여행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I에게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갈 건데 가장 최적의 뭐로 해주라 하면은 마진이 거의 제로, 수수료가 없는 상태에 가장 최적의 그 딜을 호텔과 직접 연락해서 그거를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중개 비즈니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냥 개발자 영역 아니면 회사 화이트 칼라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거래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우리 전에 다뤘던 것처럼 이게 이제 AI와 AI가 직접 거래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호텔의 AI와 내 컴퓨터에 설치된 오픈클로가 직접 거래하면서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운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환율도 의미가 없게 되고 중간에 아무도 그 중간에 그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사람 없게 되는 거죠. 완전히 나와 호텔, 나와 부동산이 직접 다이렉트 거래하는 단계,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인간관계도 사라지고 결국 모든 종의 마찰 비용과 그 수수료가 다 사라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배달의 민족은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배달의 민족이 깔려 있는 거죠. 배달의 민족을 통해야 우리 동네 모든 가게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배달의 민족을 통하지 않고 더 싸게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수료를 배달의 민족이 떼가지 않아서 이 가맹점도 훨씬 더 이익이 남는 구조라면 그런 모든 이제 그 플랫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AI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무역이라는 게 뭐 여기 중국의 그 뭐 비단값하고 여기하고 정보가 비대칭, 네. 상품의 비대칭 이걸 줄였다가 이제 박사님들, 의사 네. 이런 이제 지식의 비대칭을 줄였다가 좀 쓰면은 요새 핀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금융상품 비교하는 건데 네네, 아예 맞습니다. AI가 다 비교해가지고 가격까지 비교해서 자기가 결제까지 하는. 맞습니다. 옛날 보험이라는 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좀 들어주는 개념이거나 사실 늘 속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말씀을 이제 가장 최적의 그 보험을 직접 골라주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0.001%의 수수료로 그 마진이 거의 제로가 되는 상태로 갑니다. 아마 내가 나의 그 세금 낸 거하고 네. 건강검진 이거를 아마 데이터에 넣으면은 네. 나의 아마 보험도 설계해 주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그 조사 결과는 그 의사들도 본인이 직접 그 혼자서 진료를 할 때 오픈 AI를 많이 참고한다라는 그런 그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올 거다. 네. 슬프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이런 디데이는 언제쯤 나올 거라는 이 과학적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보고서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아까 이제 2028년에 그 암울한 미래가 이야기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의 좀 과장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이제 뭐 AI가 모든 일자리를 뺏어갈 거다라는 게 약간 왜 가정이냐면 예를 들면 인도가 독일보다 2배나 더 일을 많이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독일 사람들이 인도 사람보다 이 노동 시간이 짧은 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혁신을 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단위 시간당 임금을 높여가는 쪽으로 혁신을 해왔는데 이게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한국과 독일 비교, 한국은 여전히 더 오래 일하고 독일보다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한국도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러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이 단위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겠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 많이 생겨날 거고요. 어제 또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폴리티코에서 세상에서 가장 AI를 사랑하는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왜 AI를 사랑하고 AI에 대해 거부감이 없을까? 이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원이 부족했고 역사적으로 또 기술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었고 기술력이 또 자부심 원천이죠. 그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 위기 대응이 강한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AI를 약간 포머처럼 AI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의식이 강하고 오픈 AI 챗GPT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쓴 나라가 또 한국이고요. 뒤처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다들 또 AI를 공부하고 AI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거라는 공포감보다는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또 한국이라는 거죠. 저는 한국이 AI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한 사람이 10사람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주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주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바다라는 데도 우리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수명 100세 시대 120세 인간이 나오면은 80세에다 40세의 인간이 더 늘어나면 의료나 제약이나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인도, 방글라데시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AI에 대한 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안전판. 네. 그죠? 우리가 기본 그렇습니다. 자산이나 기본 소득에 이걸 함께 연구하면 네.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안전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이제
정말 그 안타까운 건 시니어들은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통찰이 있는 거고 여전히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암묵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동안 경험에 따른 AI가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는 건 이 수많은 현장 경험에 따른 뭔가 여전히 통찰 그것까지도 나중에 AI가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 20대 일자리를 비교해 본 건데요. 정확하게 챗GPT가 등장한 시점부터 노란색이 신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속 채용은 있지만 신규 채용 자체가 급격히, 그러니까 2022년과 비교하면 한 40만 명 정도가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주니어들의 일자리는 더 어려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광재 총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한국형 국부펀드라든가 이 AI에 뭔가 이제 국가의 성장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당연히 사회 안전망이 필요할 거고 이 엄청난 이 파괴적 혁신의 동력을 선순환시키려면 파괴된 부분을 보완하는 정부 그렇죠. 차원의 안전망이 필요하죠. 그리고 네. AI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재편하려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그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분명한 건 파괴적 혁신, 파괴를 막으려고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고 파괴를 받아들이되 다른 기회를 찾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일본의 코닥입니다. 예. 디지털 카메라 등장 이후에 이 변화를 못해서 이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131년 만에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구글이고 빨간색이 야후인데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변한 거고 지금 야후는 거의 존재감이 없죠. 뭐 그러니까 일거에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야후가 망했다기보다는 구글이 새로 등장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다 무너뜨릴 거라고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것이고 새로운 혁신 산업이 등장할 텐데 다행히도 한국이 이 AI 산업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오히려 미국은 사실 이제 그 투자의 효용성 아니면 또 이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부분이 많을 텐데 한국 정도 사이즈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유령 GDP를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가 이번에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나 1000조 원 줘. 네네. 과연 그 GDP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맞습니다. 몇 개 기업의 주식은 막 어마어마한 1000조짜리 보너스를 받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은 가공 유령 GDP고 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건가? 만약에 이게 이거를 찾아야 될 텐데요. 10만 명이 하던 일을 AI 하나가 잘 만든 그 프로그램 하나가 대신한다. 그리고 지금 모든 앱이 사라지고 모든 프로그램과 네.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이 다 무너진다면 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유령 GPT라는 건 생산성 혁신이 대상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계. 물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그 이제 암울한 시나리오고요. 생산성 혁신이 구매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생산성 혁신을 파괴된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 그다음에 이게 선순환되는 그리고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구매력을 유지하는 그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막 이걸 방치를 해버리면 생산성 혁신이 이제 거대 자본, 빅테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모두가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가겠죠. 근데 이 AI를 가지고 어떤 이제 결국 일자리, 그다음에 양질 일자리, 노동 시간을 줄이고 혁신의 이 과실을 국민들이 나눠 갖는 형태로 그게 안 되면 유령 GDP라는 게 성장을 했지만 이게 GDP 늘어나지 않는 단계로 가는 거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네네. 가난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네네. 만나면서 얘기하는 걸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AI로 가속한 혁신을 하지만은 인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시스템 이게 네.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만 안전망이 있어야 또 뭐냐면 혁신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이걸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주도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 작업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SK 그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달하지 못해서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풀어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의 규제 우리가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게 아니지만 과거의 규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성장 공식 그다음에 어떤 이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시트리니 보고에서도 중요한 거는 카나리아를 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탄광에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갔었잖아요. 카나리아가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위기를 보는 날카로운 어떤 이제 이 정확한 어떤 이제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가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가장 먼저 취약한 부분인가, 이 카나리아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먼저 쓰러지는 부분부터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사실 이제 빅테크 중심의 어떤 그 파괴적 혁신보다는 파괴적 혁신을 하되 이 무너진 부분을 보완하는 안전장치들을 가져가면서 이 사회 구매력을 확보하는 그런 이 부분들을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 혁신은 이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혁신은 위험 비용하고 기회 비용이 있으면은 위험 비용보다 기회 비용이 클 때 혁신이 일어난다. 네. 결국 우리가 혁신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 그다음에 유령 GDP가 아니고 결국 국민의 삶으로, 일자리로, 소득으로, 집으로, 의료보험으로, 연금으로 나타나는 이 구조를 대한민국이 짜는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엄청난 AI 공포 때문에 좀 위축될 때도 있고 자신감 있을 때도 있는데 이때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AI에 굉장히 활용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고 여기에 사실 굉장히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슈머 보고서도 몇 가지 조언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해하고 사용하고 적응하는 것. 그다음에 이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짧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실수에 빠지기 쉽다. 이제 질문을 더 잘하고 더 통찰을 끌어내는. 사실 이제 통찰을 외주화한다고 했지만 외주할 부분 외주하고 핵심 질문을 자기가 갖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더 많은 맥락을 주고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이걸 빨리 적응하는 게 이제 완전히 사고의 방식과 업무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경쟁의 문법을 바꾸는데 빨리 따라잡는 자들이 이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텐데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AI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20대와 지금 10대들에게 AI에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성장 전략의 재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우리는 그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인간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로, 결과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AI는 과연 디스토피아를 가져올까? 아니면 유토피아에 가는 길목에 어떤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도전해보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슬로건스 이정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